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현재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조차 안 한 분들이 수십만 명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분이 평생 국민연금 꼬박꼬박 내셨죠? 그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면 그 연금 어디로 갈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라에서 알아서 내 통장에 넣어주겠지. 절대 아닙니다. 단 한 푼도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그 돈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단 한 달만 늦어도 그 달치 40만 원은 허공으로 날아갑니다. 1년을 모르고 있었다면 480만 원이 증발합니다. 5년을 그냥 놔뒀다면 2,400만 원이 영원히 사라지는 겁니다. 국가는 절대로 먼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르신 유족연금 받을 수 있으신데 신청 안 하셨네요. 밀린 돈 다 드릴게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청 안 하면 그냥 없는 돈입니다. 밀린 돈도 5년 지나면 영구 소멸입니다.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배우자분이 먼저 떠나셨는데 아직 유족연금 신청 안 하셨습니까? 혹시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남은 분이 연금 받고 계신지 확인하셨습니까? 남의 일 같으신가요?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경기도에 사시는 박명환님, 아내분이 돌아가신 후 3년을 그냥 놔뒀습니다. 유족연금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3년치 중에 2년치만 받고 1년치는 영영 날렸습니다. 무려 480만 원이 허공으로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 겪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서 여러분의 소중한 연금 지키시고요. 핵심만 바로바로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유족연금에는 소멸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청 기한입니다. 배우자분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딱 5년입니다. 5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전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돈은 전부 사라집니다. 영원히 못 받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유족연금 월 40만 원 받을 수 있는 분이라고 해볼까요? 1년 늦으면 480만 원 날립니다. 3년 늦으면 1,440만 원 날립니다. 그런데 5년을 꽉 채워서 늦으면요? 2,400만 원이 영구 소멸됩니다. 다시는 못 받습니다. 여러분, 2,400만 원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손주 용돈 몇 년치입니다. 병원비 몇 번 낼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이 신청 안 했다는 이유 하나로 증발하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배우자분 돌아가시면 장례 치르느라 정신 없으시죠? 49제 지내고 집안 정리하고 마음 추스르느라 1년이 훌쩍 갑니다. 그러다 보면 2년, 3년 금방입니다. 그때 누군가 유족연금 신청하셨어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제야 허겁지겁 신청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미 늦은 겁니다. 밀린 돈 중에 5년 넘은 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서울에 사시는 김정숙님. 남편분이 201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유족연금이 있는 줄 까맣게 몰랐습니다. 2025년에 우연히 TV에서 유족연금 얘기를 듣고 신청하러 갔습니다. 6년이 지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앞에 1년치는 소멸시효가 지나서 영구 소멸. 받을 수 있는 건 뒤에 5년치 뿐이었습니다. 김정숙 님이 날린 돈 얼마일까요? 월 45만 원씩 12개월. 540만 원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평생 일만 하신 남편분이 남겨주신 연금인데 말입니다. 신청만 빨리 했으면 다 받을 수 있었던 돈입니다. 여러분,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멸시효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유족연금 신청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멸시효만 조심하면 끝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함정은 더 중요합니다.
이건 신청을 제때 하신 분들도 당하는 함정입니다. 잘못된 선택 하나로 수백만 원을 날리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유족연금의 핵심 숫자부터 머릿속에 딱 박아두셔야 합니다. 이 숫자들 모르시면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족연금 얼마나 받는지 아십니까? 남편이 받던 연금 그대로 받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100%다 받는 게 아닙니다. 유족연금은 돌아가신 분의 기본연금액에서 일정 비율만 받습니다. 그 비율이 뭘로 결정되느냐? 바로 가입기간입니다. 여기서 핵심 숫자 나갑니다. 잘 들으세요. 가입기간 10년 미만이면 40%만 받습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받습니다. 가입기간 20년 이상이면 60%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돌아가신 배우자분의 기본연금액이 월 100만 원이었다고 해볼까요? 가입기간이 8년이었으면요. 100만 원의 40%, 월 40만 원 받습니다. 가입기간이 15년이었으면요. 100만 원의 50%, 월 50만 원 받습니다. 가입기간이 25년이었으면요. 100만 원의 60%, 월 60만 원 받습니다. 똑같이 100만 원짜리 연금인데 가입기간 따라 월 20만 원씩 차이 납니다. 1년이면 240만 원 차이입니다. 10년이면 2,400만 원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가입기간이 몇 년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핵심 숫자 나갑니다. 배우자 수급 연령입니다. 유족연금 받으려면 배우자 나이가 몇 살이어야 할까요? 2026년 기준 55세 이상입니다. 55세가 안 됐으면 원칙적으로 유족연금 못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55세 미만이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를 양육 중이면 나이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50세에 남편분 돌아가셨는데 나는 55세 안 됐으니까 못 받겠지 하고 포기하십니다. 그런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몇 년치 날린 분들 수두룩합니다. 자, 세 번째 핵심 숫자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중복급여 선택 기준입니다. 여러분, 본인도 국민연금 받고 계시죠? 그런데 배우자분이 돌아가셔서 유족연금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면 둘 다 받을 수 있을까요? 100%씩 둘 다 받는 건 안 됩니다.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선택지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본인 노령연금 100%만 받는다. 두 번째, 유족연금 100% 받고 거기에 본인 노령연금의 30%를 더 받는다. 이게 뭔 소리냐고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본인 노령연금이 월 8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유족연금이 월 5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첫 번째 선택하면요. 본인 노령연금 80만 원만 받습니다. 두 번째 선택하면요. 유족연금 50만 원에 본인 노령연금의 30%인 24만 원을 더해서 74만 원 받습니다. 이 경우는 첫 번째가 유리하죠? 80만 원이니까요. 그런데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 노령연금이 월 40만 원이고 유족연금이 월 60만 원이라면요. 첫 번째 선택하면 4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선택하면 60만 원 더하기 12만 원에서 72만 원입니다. 월 32만 원 차이입니다. 1년이면 384만 원 차이입니다. 10년이면 3,840만 원 차이입니다. 이 선택 하나 잘못해서 수천만 원 날리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숫자 3개, 가입기간 10년, 20년 기준, 배우자 연령 55세 기준, 중복급여 30% 가산 기준, 이 3개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숫자만 알면 끝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숫자들을 알면서도 착각 때문에 손해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부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치명적인 착각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착각 때문에 유족연금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듣고 나시면 아, 내가 이걸 몰랐구나 하실 겁니다. 첫 번째는 이런 착각입니다. 나도 연금 받고 있으니까
유족연금은 못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본인 노령연금 받고 계셔도 유족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둘 중에 유리한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본인 연금 100% 받거나 유족연금 100%에 본인 연금 30% 더해서 받거나. 그런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나는 이미 연금 받고 있으니까 해당 안 되겠지. 이러고 신청 자체를 안 하십니다. 수년 동안 더 받을 수 있는 돈을 그냥 버리시는 겁니다. 실제로 부산에 사시는 이순자님, 본인 노령연금 월 35만 원 받고 계셨습니다. 남편분 돌아가셨는데 나도 연금 받으니까 유족연금은 안 되겠지 했습니다. 3년을 그냥 놔뒀습니다. 나중에 자녀분이 알아보니까 유족연금이 월 55만 원이었습니다. 유족연금 55만 원에 본인 연금 30%인 10만 5천 원 더하면 월 65만 5천 원입니다. 본인 연금 35만 원만 받는 것보다 월 30만 원 이상 더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3년 동안 날린 돈이 얼마입니까? 월 30만 원씩 36개월. 무려 1,080만 원입니다. 착각 하나 때문에 1,000만 원 넘게 날린 겁니다. 여러분, 본인 연금 받고 계셔도 반드시 유족연금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더 심각합니다. 나는 55세가 안 됐으니까 유족연금 못 받아. 이 생각 때문에 몇 년씩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는 55세 이상이어야 유족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면 나이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25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됩니다. 장애 등급 2급 이상 자녀가 있어도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 나이가 50세든 45세든 상관없습니다. 바로 유족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최영미님, 52세에 남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영미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55세 안 됐으니까 유족연금은 3년 후에나 신청해야지. 3년을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자녀 양육 중이면 바로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3년 동안 날린 돈이 얼마일까요? 월 48만 원씩 36개월. 1,728만 원입니다. 몰라서 기다린 3년 때문에 2천만 원 가까이 날린 겁니다. 여러분, 55세 안 됐어도 자녀 있으시면 바로 신청하세요. 내 연금이 더 많으니까 유족연금은 볼 것도 없다. 이게 세 번째 착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많이들 하시는 실수입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아까 30% 가산 기억나시죠? 본인 노령연금이 더 많아도 유족연금 선택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유족연금 선택하면 거기에 본인 노령연금의 30%를 더 얹어주거든요. 계산을 안 해보시면 뭐가 유리한지 절대 모릅니다. 인천에 사시는 박정호님 사례입니다. 본인 노령연금이 월 70만 원이었습니다. 아내분 돌아가시고 유족연금이 월 52만 원이었습니다. 박정호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연금이 70만 원이고 유족연금이 52만 원이니까 내 연금 받는 게 낫겠지. 그래서 본인 노령연금만 계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볼까요? 유족연금 52만 원에 본인 노령연금 30%인 21만 원을 더하면요. 73만 원입니다. 본인 연금 70만 원보다 월 3만 원 더 많습니다. 겨우 3만 원 차이잖아 하실 수 있습니다. 1년이면 36만 원입니다. 10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20년이면 720만 원입니다. 계산 한번 안 해보고 감으로 선택해서 수백만 원 날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착각. 내 연금 받으니까 유족연금 안 돼. 55세 안 됐으니까 못 받아. 내 연금이 더 많으니까 유족연금 의미 없어. 전부 틀린 생각입니다. 이 착각들 때문에 매년 수천만 원씩 날리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은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만 조심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실제 피해 사례들. 이건 착각이 아니라 진짜 실수로 인생이 바뀐 분들 이야기입니다.
들으시면 등골이 오싹해지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한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단 며칠 늦장 부렸다가 수백만 원 날린 사례부터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김장호님. 올해 68세이신 김장호님은 평범한 은퇴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3년 전 아내분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김장호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장례 치르고 49제 지내고 집안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유족연금 신청하셨어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장호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도저히 그런 거 신경 쓸 여유가 없어. 나중에 해도 되겠지. 밀린 거 한꺼번에 받으면 되잖아.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마음을 추스르기 어려웠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그제야 이제 슬슬 유족연금 신청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하는 말이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어르신 3년치 중에 2년치만 소급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1년치는 소멸시효가 지나서 지급이 안 됩니다. 김장호님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밀린 거 다 주는 거 아니에요?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유족연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최대 5년까지만 소급됩니다. 그런데 신청일로부터 역산해서 5년이 아니라 각 월별로 5년입니다. 3년 전 첫 달 연금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습니다. 김장호님의 유족연금은 월 42만 원이었습니다. 1년 치면 504만 원입니다. 이 돈이 그냥 사라진 겁니다. 아내분이 평생 꼬박꼬박 낸 국민연금인데 말입니다. 신청만 빨리 했으면 다 받을 수 있었던 돈입니다. 김장호님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3년 전에 그냥 한 번만 주민센터 왔으면 됐는데 왜 그때 그 생각을 못했을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504만 원은 영영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남의 일 같으십니까? 배우자분 돌아가시면 누구나 정신이 없습니다. 슬픔에 빠져서 이런 거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나중에 해도 되겠지 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가 여러분의 돈을 앗아갑니다. 유족연금 소멸시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매달 째깍째깍 시계가 돌아갑니다. 1년 지나면 1년치가 사라집니다. 2년 지나면 2년치가 사라집니다. 슬퍼할 시간은 있어도 돈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발 늦지 마십시오. 배우자분 돌아가시면 한 달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민센터 한 번만 다녀오시면 됩니다. 그게 고인이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을 지키는 길입니다. 제때 신청하고도 잘못된 선택 하나로 더 큰 돈 날린 분도 계십니다. 이 사례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번 사례는 제때 신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수백만 원을 날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잘못된 선택 하나 때문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사시는 정명숙님. 올해 67세이신 정명숙님은 2년 전에 남편분을 여의셨습니다. 남편분은 35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셨습니다. 정명숙님도 젊을 때 10년 정도 일하시면서 국민연금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정명숙님은 본인 노령연금으로 월 38만 원을 받고 계셨습니다. 남편분 돌아가시고 바로 유족연금 신청하러 가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잘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본인 노령연금이랑 유족연금 중에 선택하셔야 합니다. 본인 노령연금은 월 38만 원이시고요. 유족연금은 월 54만 원입니다.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정명숙님은 당연히 유족연금 54만 원을 선택했습니다. 38만 원보다 54만 원이 많으니까요. 누가 봐도 당연한 선택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정명숙님은 30% 가산 제도를 몰랐습니다. 공단 직원도 자세히 설명을 안 해줬습니다.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거기에 본인 노령연금의 3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54만 원. 여기에 본인 노령연금 38만 원의 30%인 11만 4천 원을 더합니다. 합치면 월 65만 4천 원입니다. 정명숙 님이 실제로 받은 돈은요? 유족연금 54만 원뿐입니다. 매달 11만 4천 원을 덜 받고 계신 겁니다. 에이, 그게 뭐 대수야 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1년이면 136만 8천 원입니다. 2년이면 273만 6천 원입니다. 정명숙 님은 이미 2년 동안 270만 원 넘게 손해보셨습니다. 앞으로 10년 더 사신다면요? 1,368만 원을 덜 받으시는 겁니다. 20년이면 2,736만 원입니다. 선택 하나 잘못해서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날리는 겁니다. 더 가슴 아픈 건 뭔지 아십니까? 정명숙 님은 지금도 이 사실을 모르십니다. 본인이 손해보고 있다는 걸 모르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전국에 얼마나 많을까요? 수만 명입니다. 아니, 어쩌면 수십만 명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족연금 받고 계십니까? 30% 가산 적용받고 계신 거 맞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당장 국민연금공단 1355에 전화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가 유족연금이랑 본인 노령연금 30% 가산받고 있는 거 맞나요? 이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확인 안 하시면 정명숙 님처럼 매달 손해보고 계신 거일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1,000만 원 넘게 날리는 겁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지금 유족연금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나중에 본인 노령연금으로 바꿀 수 있냐고요? 네, 바꿀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뭐가 유리한지 계산해 보시고 바꾸시면 됩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으시면 앞으로 손해볼 돈은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그나마 신청이라도 하신 분들 이야기입니다. 유족연금 받으시면서 꼭 챙겨야 할 것들이 더 있습니다. 이거 모르시면 또 손해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족연금 때문에 돈 날린 분들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나는 절대 저런 실수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데 막상 닥치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십니다. 정신없이 장례 치르고 나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체크리스트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종이에 적어두시거나 휴대폰에 메모해 두세요. 나중에 꼭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첫 번째, 가입기간부터 확인하세요. 유족연금 얼마 받는지는 돌아가신 분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죠? 10년 미만이면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 이 가입기간을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국민연금공단 1355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가입기간이 몇 년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본인 확인 절차 거치면 바로 알려줍니다. 지금 당장 전화해 보세요. 배우자분 살아계실 때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겁니다. 두 번째, 예상 유족연금액 계산해 보세요. 가입기간 확인하셨으면 대략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봐야죠.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복지로 유족연금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거기서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랑 예상 연금액 넣으면 유족연금 얼마인지 계산해 줍니다.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면 자녀분한테 부탁하세요. 5분이면 됩니다. 이거 미리 알아두시면 나중에 선택할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중복급여 뭐가 유리한지 반드시 시뮬레이션 받으세요. 아까 정명숙님 사례 기억나시죠? 30% 가산 모르고 선택해서 수백만 원 날리신 분. 여러분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가시면 상담사가 계산해 줍니다. 본인 노령연금 100% 받는 게 유리한지, 유족연금에 본인 연금 30% 더해서 받는 게 유리한지 정확하게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감으로 선택하지 마세요. 반드시 계산받고 선택하세요.
이 한 번의 수고가 수천만 원을 지킵니다. 네 번째, 사망신고하셨으면 바로 신청하세요. 장례 끝나고 사망신고하시잖아요. 그때 바로 유족연금 신청서도 내세요. 아직 마음의 정리가 안 됐는데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 늦으면 하루치 손해입니다. 한 달 늦으면 한 달치 손해입니다. 사망신고하러 주민센터 가시잖아요. 거기서 바로 유족연금 신청서도 받으세요. 한 번에 처리하시면 됩니다. 두 번 안 가셔도 됩니다. 다섯 번째, 55세 안 되셨어도 자녀 있으면 신청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배우자, 나이 55세 미만이어도 자녀 양육 중이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25세 미만 자녀 있으시면 해당됩니다. 장애 등급 2급 이상 자녀 있으셔도 해당됩니다. 이거 모르고 55세 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시면 큰일 납니다. 최영미님처럼 1,700만 원 날립니다. 자녀 있으시면 나이 상관없이 바로 신청하세요. 여섯 번째, 사실혼 관계시면 증빙서류 미리 준비하세요. 법적으로 혼인신고 안 하셨어도 유족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산 지 오래되셨고 사실상 부부처럼 사셨으면 됩니다. 그런데 증빙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면요. 주민등록등본, 같은 주소에 오래 살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증명서,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통장 거래 내역, 생활비를 같이 썼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서류들 미리 모아두세요. 나중에 급하게 찾으려면 정신없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 신청 전에 필요 서류 다 챙기세요. 유족연금 신청하려면 서류가 몇 가지 필요합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연금 받을 통장 사본. 이거 다 챙겨서 가셔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다시 오셔야 합니다. 힘들게 마음 다잡고 갔는데 서류 없어서 헛걸음하시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미리 체크해서 한 번에 끝내세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7가지 이거 종이에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언젠가 반드시 필요한 날이 옵니다. 그날 이 체크리스트가 여러분의 수천만 원을 지켜줄 겁니다. 유족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같이 챙겨야 할 제도들이 또 있습니다. 이것까지 챙기셔야 진짜 빠짐없이 다 받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유족연금 신청하시면서 같이 챙겨야 할 것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모르시면 받을 수 있는 돈 또 놓칩니다. 유족연금만 받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배우자분 돌아가시면 챙겨야 할 제도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씩 짚어드릴 테니까 꼭 메모해 두세요. 첫 번째, 기초연금 같이 신청하세요. 여러분, 유족연금 받으시면 기초연금 못 받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유족연금이랑 기초연금은 별개입니다.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2026년 기준 월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대 월 35만 원 정도 됩니다. 1년이면 42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4,200만 원입니다. 이 돈을 유족연금 받으니까 기초연금은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소득인 정액 기준이 있습니다. 유족연금도 소득으로 잡히긴 합니다. 그래도 기준 넘지 않으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넘으셔도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많습니다. 일단 신청하세요.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매달 몇십만 원씩 더 받으시는 겁니다. 유족연금 신청하시면서 기초연금도 같이 신청할게요.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서류도 거의 비슷해서 한 번에 처리됩니다. 두 번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하세요. 배우자분 돌아가시면 재산 정리하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신 분 명의로 된 게 뭐가 있는지 다 아십니까? 예금이 어디 있는지, 보험이 뭐가 있는지, 빚은 없는지, 자동차는 있는지, 부동산은 있는지, 이거 하나하나 찾아다니려면 정신없습니다. 은행 돌아다니고, 보험사 전화하고, 등기소 가고. 그런데 이걸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망신고하실 때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 번 신청하시면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세금, 연금 전부 다 조회해 줍니다. 23주 정도 지나면 결과가 옵니다. 돌아가신 분 명의로 된 모든 재산과 빚이 한눈에 정리돼서 옵니다. 이거 모르시면 나중에 뜬금없이 빚 독촉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몰랐던 보험금 수천만 원 못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하세요. 무료입니다. 세 번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확인하세요. 배우자분 돌아가시면 건강보험 자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남편분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가 계셨던 분들, 남편분 돌아가시면 그 자격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건강보험료 따로 내셔야 합니다. 이거 모르고 계시다가 나중에 밀린 보험료 한꺼번에 나와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습니다. 반대로 자녀분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 안 내셔도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배우자 사망 후에 제 건강보험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상담사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네 번째, 긴급복지지원 해당되시는지 확인하세요. 배우자분 갑자기 돌아가시면 생활이 막막해지시는 분들 계십니다. 당장 생활비가 없으신 분들, 장례비용 때문에 빚지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긴급하게 지원해 줍니다. 최대 몇백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있긴 하지만 위기 상황이시면 일단 신청해 보세요. 주민센터에 가셔서 긴급복지지원 신청하고 싶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129 정부 민원 콜센터에 전화하셔도 됩니다. 급하시면 일단 전화부터 하세요. 다섯 번째, 주택연금 알아보세요. 이건 당장은 아니어도 됩니다. 나중에 혼자 노후 생활하시면서 생활비 부족하실 때 쓰시면 됩니다.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으신 분들, 매달 생활비가 부족하신 분들, 주택연금 가입하시면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이시면 가입 가능합니다. 집값 3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계신 70세 분이면 매달 9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계속 사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셔도 집값에서 받은 만큼만 정산하고 남으면 자녀분한테 갑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런 제도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나중에 생활비 막막하실 때 큰 도움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로 전화하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5가지 기초연금 동시신청,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확인, 긴급복지지원 해당 여부 확인, 주택연금 알아두기, 유족연금 신청하시면서 이것들 같이 챙기시면 됩니다. 한 번에 다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따로따로 하시려면 힘드시고 까먹으시고 결국 놓치십니다. 주민센터 한번 가실 때 다 물어보세요. 기초연금도 되나요? 안심상속 서비스도 신청할게요. 긴급복지지원 해당되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담당자가 다 안내해 줍니다. 지금까지 유족연금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시죠? 지금부터 오늘 말씀드린 중요한 사실들만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유족연금은 자동으로 안 나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가는 절대로 먼저 찾아와서 돈 넣어주지 않습니다. 신청 안 하시면 평생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둘째, 소멸시효 5년입니다. 배우자분 돌아가신 날로부터 5년 지나면 그 이전 돈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1년 늦으면 480만 원 날립니다. 5년 꽉 채워 늦으면 2,400만 원 날립니다. 되돌릴 방법 없습니다. 셋째, 중복급여 선택 잘못하시면 수천만 원 손해입니다. 본인 노령연금 100% 받을지, 유족연금에 본인 연금 30% 더해서 받을지 반드시 계산해 보시고 선택하세요. 감으로 선택하시면 정명숙님처럼 수백만 원 날립니다. 넷째, 본인 연금 받고 계셔도 유족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연금 받으니까 안 되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중복 조정해서 더 유리한 쪽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다섯째, 55세 안 되셔도 자녀 양육 중이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25세 미만 자녀 있으시면 바로 신청하세요. 여섯째, 유족연금 신청하시면서 기초연금도 같이 신청하세요.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같이 신청하세요. 건강보험 자격도 확인하세요. 한 번에 다 처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6가지만 기억하세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당장 뭘 하시면 되냐고요? 딱 2가지만 하세요. 첫째, 국민연금공단 1355에 전화하세요. 배우자 가입기간 몇 년인지 알려주세요. 예상 유족연금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이것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5분이면 됩니다. 지금 당장 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해 보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복지로 유족연금 치시면 됩니다. 혼자서 어려우시면 자녀분한테 부탁하세요. 10분이면 됩니다. 이 2가지만 하시면 나중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미리 알아두시면 수천만 원 지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족연금은요, 돌아가신 배우자분이 평생 일하시면서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입니다. 수십 년 동안 땀 흘려 일하시면서 꼬박꼬박 내신 국민연금입니다. 그 돈이 여러분한테 가야 합니다. 그런데 신청 안 해서 나라 금고에 그냥 남아있으면요, 그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고인도 하늘에서 답답해 하실 겁니다. 내가 평생 낸 돈인데 왜 안 찾아가? 여러분, 반드시 찾아가세요.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세요.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입니다. 오늘 이 영상 보셨으면 내일 당장 움직이세요. 1355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한 번이면 됩니다. 그 작은 수고가 수천만 원을 지킵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지킵니다. 고인이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을 지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지금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이런 중요한 정보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변에 배우자분 먼저 떠나보내신 분 계시면요,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세요. 그분한테는 수천만 원짜리 정보입니다.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알려주시면 그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받을 수 있는 건 반드시 다 받으셔야 합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알면 지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